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풀렸다 싶은 날씨가 또 심술 한번 부리느라고 시작하면 또 추워지고 아마 내일부터는 더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칼 자르듯이 단면에 탁탁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변화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내 인간에 들어있는 몸의 기운 상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얼굴, 몸 이런 식으로 딱딱 형체가 드러나지만은 조금만 더 이제 간상셔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몸 주변에 아우라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형태의 엄청난 기운들이 벌럭벌럭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칼같이 자르는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그렇게 팍팍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간의 의식이 집단으로 의식을 만들고 그 집단 의식이 무의식화 되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 가는가. 물론 무 자르듯이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점차에 변해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혁명이라 그러죠. 우리 개혁이란 말 자체를 보면은 혁자가 말 안장에 앉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자란 말은 자기를 도끼로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괴가 전제가 됩니다. 그 정권 교체도 한 파괴의 기운이 이쪽으로 아마 몰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지난 역사의 과정을 훑어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할 정도로 돼가지고 양식 걱정하지 않는 게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참 많이 수탈당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수탈을 했거든요. 우리 평화의 민족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고조선, 원래 그 고조선이라는 말은 없었고 조선이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성계가 이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난 다음에는 이시조선과 구분하기 위하여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원래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이름이 중국식 이 발음으로 들어갈 때는 주신으로 들어갔죠. 그 주신이란 말이 이제 점점 변형이 돼가지고 주스가 되고, 주스가 다시 루스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고려 조선, 신라 고려 조선, 이때는 조선에 바치는 곡물, 이걸 우리가 조공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갖다 바치는 곡물을 조공이라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이 조공이란 말의 의미는 단군 조선 시대에 3조선 체제가 있었습니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진조선이 단군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번조선은 중국 산동성 일대, 막조선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갖다가 막조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 일대에 있는 소소한 마을 단위의 국가들이 진조선 전체에 단군에게 갖다 바치는 특산품들을 조공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나중에 중국이 차용해 가지고 중국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조공 바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반도로 쫓겨와 가지고
쫓겨온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틀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웃기는 거 한번 보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음식물들이 있죠. 식물로 가지고 먹을 걸 만드는 걸 음식물인데 이게 중국 땅에서 나는 어떤 그 식물보다도 약효가 뛰어나고 몸의 영양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라가 말이죠. 원래 산동성 이남에 장강 유역에 쭉 틀을 잡고 있던 족속들이었는데 이게 신라 자체가 한반도로 넘어오고 나서는 불국토라 그래가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전에는 철저하게 선도의 국가였습니다. 뭐 무슨 이야기에서 그 말 하느냐 하지만 화랑세기를 보거나 최치원이 날랑비 서문을 만들어 놓고 하거나 이런 모든 길들, 그리고 중국의 신선사상을 전파했던 김각의 선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선, 즉 신라가 가지고 있던 네 사람의 이 화랑의 신선들, 뭐 지난번에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랑을 낭도라 그랬잖아요. 화랑을 낭도, 화랑을 따르는 무리를 낭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랑세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영랑, 뭐 풍랑, 뭐 도랑. 그 지금 아직도 그 남아 있는 게 그 속초의 그 영랑호라고 하는 게, 영랑이라는 화랑이 수련해가 금강산 일대에서 신선의 때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그 호수 이름이 영랑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을지성을 가진 선인들, 고구려는 조이선인 제도로 그랬잖아요. 을지문덕이나 을파소 이런 사람들 다 우리의 옛 선인들입니다. 근데 그 고구려 그 백제라고 하는 게, 백제의 창시자가 온조라고 이름 붙였는데, 온조나 비류나 둘 다 성씨가 부여시잖아요. 부여시. 그 백제 왕들의 모든 이름 성은 부여입니다. 부여.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무력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 쫓겨 가지고 한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산동성과 산서성, 하북성, 하남성, 이거 전부 다 황하의 북쪽에 있다고 하북이고, 황하의 남쪽에 있으면 하남이고, 태산의 오른쪽에 있으면 산동이고, 태산의 서쪽에 있으면 산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곳이 있던 우리 옛 선인들은 기운이 다 쇠한 중국 땅을 버리고 한반도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지배 계급만. 원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땅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배 계급이, 예를 들어서 신라의 한번 지배 계급을 보겠습니다. 그 집 역사적으로 밝혀진 게 신라 경주 김씨의 시조가 김일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막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투후. 중국식 관직은 투후고, 지금도 중국 산동성 그 북쪽에 가면 김가장이라고 김일제를 갖다 동상을 세워놓고 김씨 일족에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왕창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무력을 갖춰가지고 신라의 이제 석씨, 박씨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데 와가지고 김씨가 와서 지배 계급이 됐죠. 자, 삼국시대에 지배 계급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 쪽에 신라가 있었다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조금 희한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선인들의 나라로서 신라는 끝까지 그 계급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한번 망하고, 그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신라 김씨 사람들을 갖고 후위를 도모하다가
그들의 후손이 만주로 올라가 가지고 만주 일대에서 세운 나라 이름이 금나라, 그리고 후금 아닙니까? 우리가 금나라라고 이름 붙인 것은 쇠금이기 때문에 김씨성을 가지기 때문에 김나라입니다. 김나라. 그 후금의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가, 만주족이 내온 나라가 청나라 아닙니까?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는 궁극적으로 신라 김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배계급은.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중국의 속국이 됐던 게, 중국이 이제 한 930번 정도로 우리 한반도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유민들이, 이성계가 그렇게 이름을 날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 홍건적의 부두목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두목이 되죠. 그 홍건적이 중국식 도를 추구하는 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당이라 그러죠. 도를 내려가지고. 그 중에 한 세 가지 지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한 개 지파의 우두머리가 주원장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사람. 그 나머지 두 개 지파가요, 한 지파가 엄청나게 이 만주 지방과 고려족을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성계가 이름을 날린 가장 큰 이유는 그 홍건적을 깨부셨거든요. 그 만주 일대에 있던 여진족과 말갈족, 이들의 우두머리가 이성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많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연속극에 보면은, 이성계의 마누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당시 북방에 홍건영만 맡고 있다가는 이 나라에 돌아가는 운석 올라봐서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왜구를 선멸하라고 해서 불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개경에 내려옵니다. 개성에, 지금 현재 개성에서 이제 결국은 명나라가 치고 올라오니까 최영 장군의 국제 감각에 의해 가지고 명나라를 쳐라 하는 군대를 올라갔을 때 그걸 돌려가지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방, 남방, 외구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세종 때 이 청나라가 당시에 이제 영토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북방부터 해가지고 연해주부터 해가지고 이 남방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있는 우리 땅이었거든요. 압록강 북쪽에 있는 땅은 이 서간도라 그랬고, 두만강 북쪽에 있는 게 북간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 간도 지방인데, 청나라가 조약 하나 가지고 맨큼 따먹었습니다. 자, 그 뒤로 말이죠, 청나라는 자기들의 뿌리를 신라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체를 원래 자기들의 뿌리의 나라인데 이제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형님이고 너 동생 해라 이렇게 가지고 형제의 명을 갖다가 조선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 청나라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었던 조선 조정이 무슨 이 쌍놈의 오랑캐들이 형님 동생 하자는 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계기다가 결국 청나라 군대의 침략을 우리식으로는 침략을 받았죠. 근데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형님하고 동생 해라. 그 인조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남한산성에 가둬져 있던 인조가 결국 이제 포위망을 못 뚫고 지금의 송파 일대로 모든 군신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세 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대가를 땅에다가 3번 치박는 이런 치욕스러운 항복을 합니다. 이때 속국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매번 그 공물을 조공을 바치죠. 그때도 청나라는 조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 자기가 조선의 맥을 이어받았으니까. 참 치욕스럽게요. 그 조공하는 거기에 우리나라 특산물들이 거의 음식물과 막 좋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 땅의 인삼은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고려 인삼이라 그러면 걔들이 뛰어났거든요. 왜? 한반도에 나는 모든 식물들이 그만큼 약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호랑이 하는 호피, 그거 뭐 꽃감 이렇게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음식들이 하도 좋으니까 그걸 다 청나라는 조공을 받아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처녀들도 다 그래 조공으로 갖다 바쳤죠. 그 지금 제가 있는 이 홍제동이란 우리 도장에 있는 홍제동이란 이 자체도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에 대국의 사신이 즉 청나라 사신이 우리 왕실로 들어올 때 그 사신이 묵었던 여관 이름이 홍제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학제를 넘어와 가지고 왕실로 들어가기 전에 왕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나와서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그 장소가 지금의 독립문이 있는 자리 그 영恩문이거든요. 나중에 서재필이가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독립문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무학제를 사이에 두고 하룻밤 묵고 넘어오고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에 갔다 왔던 그 조공을 바쳤던 처녀들이 이제 청나라 장군들의 그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잘 놀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에서는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보내준 여자들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시집도 못 보내고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그 홍제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홍제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기 때문에 너희들 청나라에서 비록 그렇게 먹고 놀고 하고 여러 남자들을 품에 안겼다 하더라도 홍제원이 있는 홍제천에서 몸을 다 씻고 나면은 원래의 순수한 몸 그대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각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 슬픈 우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환양년. 그 행실이 좀 안 좋은 여자들 환양년 그러잖아요. 그 원래 이름이 환향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환향여. 근데 이게 마을에 돌아가면은 중국 대국에서 이 장군 저 대신들의 집에서 왔다 갔다 성적 놀이기로 삼았다 보니까 한 남자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이 장정 저 남편을 꼬셔가지고 같이 바람질을 하는 것을 환향질 한다 그랬고 그 돌아온 여자를 환향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 말에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라고 지금 자꾸 자충을 하고 있지만은 청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이 변방의 속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최초로 한국의 땅에 와가지고 청나라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그 성전 조약을 맺을 때 제1번 조약이요. 조선은 독립국가라고 이름을 맺어줍니다. 청나라로부터 떨어져라고. 근데 우리 고종은 어쨌습니까? 독립국가 되고 난 다음에 얼씨구나 하고 우리 옛날 이름을 따가지고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만들거든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자리. 근데 거기서 일본이 1차로 독립을 시켜줬는데 이 고종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세상에 잃는 눈이 전혀 없었죠. 러시아에 기대입니다. 청나라 일본에 다 안 되니까 러시아에 기대가지고
톡 낀 곳이 러시아 대성원에 간 걸 우리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 아관 파천이거든요. 아관이 이제 러시아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또 일본은 러시아까지 깨버립니다. 러일 전쟁을 하죠. 우리나라 서해, 우리 만주 지방에 지금의 심양, 옛날에는 봉천이라 그랬고, 그곳에 육군 해군을 다 박살내버리고 러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독립을 시킵니다. 조선은 러시아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이라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해가지고 창씨 개명하고 일본만 얼마 쓰게 하고 해가지고 셀이 지길 놈이지만은 그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독립을 시켜줘도 저가 살딱 모르고 이것저것 기억거리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의 일본의 명분은 합방한 거였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이완용이가 내세운 논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완용이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왕은 그냥 실지 아무 실권도 없고 왕 노릇만 하고 있고, 이완용이가 내세운 게 전쟁보다는 생존을 택하자. 그래서 노예가 되더라도 우리는 생존을 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나를 뺏겠다라고 그러죠. 이완용이는 굴종적 노예를 택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전쟁보다는 비굴한 노예가 낫다고. 제가 이렇게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힘이 없는 나라, 깡다구 없는 나라가 당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약 36년을 이제 일본 치하에서 살면서 내선 일체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원래 뿌리가 같았다. 일본은 백제가 뿌리고 한국은 신라가 뿌리기 때문에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 민족이다. 그래서 내선 일체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대선 후보가, 이완용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보다는 굴종적인 평화적 생존을 택하겠다고. 이게 제가 인간의 의식이 몸을 가지고 살아온 이 과정은 전부 다 하나의 기억의 덩어리로서 남아있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 역사라는 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의 내 행동은 과거의 경험이 바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먹어봐가지고 맛이 있었던 것은 계속 먹는다는 것은 첫 경험할 때 맛이 있었던 것은 이미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걸 되풀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손에 불 근처에 있다가 뜨거우면 퍼쩍 나온 것은 불은 뜨겁다라는 내 인식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 근처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도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영위를 하는데, 특히 국가는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와온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돼 가지고 비참한 여자의 환양년에 그 말도 생겨나고, 세상에 내 마누라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한 남자가 뭔 그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굴종적인 평화를 택했단 말입니까 이게. 그걸 지금 똑같이 대선 후보가 그 이야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침략을 자초했다라고. 이 생각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나는 자주적 삶을 살기보다는 생존 자체만을 택하고 노예적 삶도 괜찮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친구가 옛날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말이죠. 우리가 2차 대전이라고 하지 않고 쟤들은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라 그럽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계가 붙은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대전 그러고, 일본과 미국이 붙은 것은 자기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 일본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장을 완전히 했죠. 태평양 일대에 대한 여러 나라를 갖다가 하나의 제국으로 묶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한 나라로 묶이게 되면 물건, 여기서 좋은 물건 나고 저기서 좋은 물건 만들고 사고 팔고 하면서 관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하자. 이게 대동아 공영권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쳐들어와서 일본을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다시 대한민국은 독립을 시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2번 독립을 시켜주고 미국이 1번 독립을 시켜줍니다. 이때가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15,000년에 걸친 가난을 끝내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신의 한 수였던 것이 독립을 시켜준 거대 이 패권 국가는 그 나라가 자기 말을 잘 듣게 그 나라 정치 지도자를 자기들과 의식이 비슷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내거든요. 이승만도 미국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지도자입니다. 그 메가더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3개월 후에 귀국한 이승만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사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을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서 메가더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메가더는 이승만은 흔쾌히 그걸 받아들고 와가지고 한국을 건국을 하죠.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이 미국이 엄청 도와줍니다. 한국을. 그리고 음락 후에 6.25가 일어났을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사람보다도 더 강한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지가 살아야 전쟁을 치유하기 때문에 대구로 도망갔다가 부산으로 간 건 있지만 끝까지 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메가더를 꼬시고 트루만 대통령을 잡고 한미 동맹을 성사시키고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박정희라고 하는 일본 만주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당시로서는 가장 문과 무를 겸비한 양반이 한국의 지도자로 올라섰을 때에 이것 또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뛰어났거든요. 이 양반의 공직에 대해서는 제가 끝없이 칭송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국가의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초석을 쌓아 나가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독립된 나라가 잠시 이제 민주화라는 명목하에 아주 정치꾼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완전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나마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이 민주화 산업화 시대의 이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임시정부장은 김구였으니까 김구가 와서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았죠. 물론 귀국을 해가지고 좌우로 분리돼가지고 서로 간에 싸운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미국의 흠에 의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이승만이가 그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초석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탈원전을 주창을 했던 문재인 이 세력들의 원전의 첫 시작이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벗고 가난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9달러대입니다. 필리핀보다 동남아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에 그때 이승만은 이미 원전을 갖다 미국에다 요구해가지고 지어달라 하고 기술로 가지고 오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미국에 죽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세력이 하도 못 빼니까 이승만이 만드는 뿌리부터 없애겠다 해가지고 탈원전을 했는데 뭐 세간에 들리기로는 뭐 영화 한 편 보고 없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양반들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한 건데 자기들이 그 속에서 자라났으면서도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어제 오늘 사전투표 했습니다. 3월 9일 되면은 이렇게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져 내려왔던 이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거쳐가지고 나라를 파괴로 들어가고 있던 주사파 세력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으로 일컬어지는 제3의 힘찬 용트림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조공이란 말 자체를 한반도에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고토를 회복을 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제 희망의 용트림의 첫 씨앗이 3월 9일 날 만들어질 겁니다. 도사로서 예언도 하고 박사로서 예측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그 기운의 변화를 어저께 3월 3일 새벽 4시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기감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도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개인의 경험은 기억이 되고 국가의 경험은 역사가 되며 오늘의 이 현실에 내가 선택하는 이 코스는 내일의 내 삶의 받침대가 된다. 그것은 나라나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집단이나 도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오늘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솟구쳐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